평생을 정직하게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제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기꾼 놈들에게 전 재산을 갖다 바칠 뻔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70평생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을 가장 통쾌한 복수로 바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만식입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죠.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남은 거라곤 낡은 훈장 하나와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은 노후 자금 2억 원이 든 통장 하나뿐이더군요. 그 돈은 제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느라 옹색하게 살면서도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푼돈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제 목숨줄 같은 돈이었죠. 그런데 그 평온하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주식 채팅방에서 김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홀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의심도 했지만 그가 보여주는 수익 인증 사진들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매일같이 수백만 원씩 벌었다는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쏟아졌고 저도 어느덧 그 달콤한 유혹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이 노후에 돈 걱정하며 사시면 안 되죠. 제가 이번에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5천만 원만 넣으시면 다음 달에 바로 2배로 불려드릴게요. 그놈의 목소리는 참으로 다정했습니다. 마치 제 사정을 다 아는 제자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죠. 저는 홀린 듯이 2억 원 중 5천만 원을 송금하기 위해 제 단골 은행인 우리 동네 농협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자 10년 넘게 제 자산을 봐주던 김 과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르신, 오늘은 웬일로 큰 돈을 이체하시려고요? 얼굴색이 아주 상기되셨네요. 저는 김 팀장이 절대 비밀로 하라던 당부가 생각나서 아니, 그냥 쓸 데가 좀 있어서 그래. 빨리 좀 처리해줘. 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제 서두르는 모습이 이상했는지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갑자기 표정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하더군요. 선생님, 이 계좌 말입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온 아주 위험한 계좌예요. 여기로 돈 보내시면 다시는 못 찾습니다. 이거 분명 사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던 그 다정했던 목소리들이 사실은 제 목줄을 노리는 뱀의 쉿쉿거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이 늙은이의 평생을 비웃으며 사지로 몰아넣어? 저는 그 자리에서 김 과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비열한 사기꾼 놈들에게 늙은이의 지혜가 얼마나 매서운지 그리고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면 말입니다. 먼저 놈이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두고 놈이 방심할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도 그날 생전 처음으로 사냥꾼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실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김 과장이 제 스마트폰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저를 유인했던 가짜 투자 앱, 그리고 매일같이 수익이 났다며 보내주던 조작된 도표들을 보며 김 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선생님,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놈들은 지금 선생님이 5천만 원을 입금하기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연락을 끊으면 놈들은 바로 잠적해버립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속는 척 하셔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더 보낼 것처럼 놈들의 탐욕을 자극해야 해요. 김 과장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1인칭 주인공 낭독형 나레이션으로 마치 제 앞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듯 저는 그 비열한 놈들을 낚기 위한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김 과장은 놈들이 보낸 입금 계좌들을 조회하더니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포 통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김 팀장이라는 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 판 돈이 좀 더 생겨서 이번에 아예 2억 원을 맞추고 싶다고요. 단 큰 돈이라 불안하니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확약서를 받고 싶다고 넌지시 던지시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었습니다. 놈들의 번호를 누르는 순간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그 가식적인 친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구, 박 선생님. 입금이 좀 늦으시네요? 무슨 문제라도 생기셨나요?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김 과장이 적어준 메모를 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순진하고 욕심에 눈먼 노인네처럼 목소리를 꾸몄죠. 아이고, 김 팀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선산 일부를 정리한 돈이 좀 들어와서요. 이왕 하는 거 5천만 원 말고 한 2억 원쯤 크게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은행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큰 돈이라 마누라 몰래 하려니 가슴이 떨려서요. 직접 뵙고 서류라도 한 장 써주시면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놈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억 원이라는 말에 놈의 탐욕이 제대로 걸려든 것이죠. 놈은 입꼬리가 귀에 걸린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유,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가 선생님 같은 VIP 고객님을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장소는 저희가 정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김 과장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놈들은 2억 원이라는 고기에 눈이 멀어 자기들이 짜놓은 안전한 구멍에서 기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동안 본사 보안팀과 경찰청의 협조를 구해서 놈들이 사용하는 계좌의 실시간 출금 경로를 추적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김 과장과 함께 놈들과의 채팅을 이어갔습니다. 놈들이 보내주는 가짜 수익 인증 사진에 세상에 정말 대단하네요. 과연 전문가님들입니다. 라며 맞장구를 쳐주었지요. 속으로는 놈들의 사지를 갈갈이 찢어놓고 싶은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숙한 노인인 척 굴었습니다. 김 과장은 제 옆에서 놈들이 보내는 모든 메시지와 링크를 꼼꼼히 기록하고 체증했습니다. 놈들이 사용하는 앱의 서버 주소가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세탁하는지 하나하나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늙었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웃었을 그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비웃던 그 노인이 지금 전문 금융인의 코치를 받으며 그들의 목을 죄의 밧줄을 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며 작전을 짰습니다. 놈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할 때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요. 제 평생의 자부심을 건 연극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자 독사처럼 혀를 내두르며 본색을 드러낼 때의 그 서늘함을 말입니다. 김 과장과 제가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김 팀장이라는 놈의 독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제 목을 조여왔죠. 저는 김 과장의 코치대로 일부러 전화를 한두 번씩 피하며 놈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놈들의 탐욕이 절정에 달해 이성을 잃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결국 놈이 본색을 드러낸 건 입금을 약속한 날 오후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조금 전까지의 그 다정했던 아들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입금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시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노인네가 치매라도 걸린 거야? 아니면 죽을 날 받아서 정신이 나간 거야? 귀를 찢는 듯한 고함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제 손은 부르르 떨렸고 심장은 방망이질을 해댔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직하게 살아온 저에게 자식벌 되는 놈이 내뱉는 그 모욕적인 말들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김 과장도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죠. 하지만 김 과장은 제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죠.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김 팀장님, 그게 아니라 은행에서 갑자기 고액이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제가 늙어서 일을 빨리 못 처리해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그러자 놈은 비웃음 섞인 가래침 뱉는 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면 돈으로 증명해. 입 아픔 같은 노인네야. 네가 무슨 투자를 한다고 그래? 그냥 주는 대로 처먹고 죽을 날이나 기다릴 것이지. 너 같은 노인네들 등쳐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 알아? 주소 대고 기다려. 우리 애 보낼 테니까 직접 내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인간이 아닌 그저 돈이나 내뱉는 기계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쳤습니다. 너 같은 노인네들 등쳐먹는 게 제일 쉽다는 그 말은 제 영혼을 짓밟는 소리였습니다. 놈들은 제 노후 자금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온 세월 전체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김 과장이는 이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놈들이 보낸 협박 메시지를 증거로 남겼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놈들이 지금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이 모멸감, 조만간 수만 배로 돌려주게 될 겁니다. 김 과장의 위로에 저는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놈들이 내뱉은 욕설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고 억울함과 분노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약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세상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남을 등쳐먹는 놈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무시당했을 때의 그 비참함을 아시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비참함이야말로 적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그 칼날을 갈며 놈들이 제 발로 찾아올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그놈들은 저를 다 죽어가는 늙은이로 봤겠지만 사실 저는 놈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고 짐승이 발을 들이기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짐승이 가장 사나워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앞에 먹잇감이 손에 잡힐 듯 말 듯 할 때입니다. 김 과장과 저는 놈들의 그 안달복달하는 심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팀장이라는 그 악마 같은 놈은 이제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장난해요? 입금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시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당장 입금 안 하면 당신 집 찾아가서 다 뒤엎어버릴 줄 알아. 놈의 협박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옆에서 제 손을 꽉 잡아주는 김 과장의 온기에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더욱 연기에 몰입했죠. 일부러 목소리를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김 팀장님,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은행에서 갑자기 지점장까지 나와서 자금 출처를 묻고 난리예요. 요즘 고액 인출이 워낙 까다롭다나 뭐라나. 그래서 제가 꾀를 좀 냈습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제가 직접 전달해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 팀장님 얼굴 한번 뵙고 고마움도 표시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의 제안에 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의심과 탐욕이 놈의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제 노후가 달린 일인데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뵙고 서류만 주시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가방째로 넘겨드리겠습니다. 결국 놈은 탐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은행 뒤편 공원 주차장으로 나오세요. 뚱뚱한 남자가 하나 나갈 테니 그 친구한테 가방 넘기면 됩니다. 괜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허튼 수작 부리면 선생님 목숨은 없는 줄 아세요. 알겠습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김 과장은 바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놈들이 나타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공유하고 잠복 근무를 요청했죠. 김 과장은 제 안전을 몇 번이고 당부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위치 추적기와 녹음 장비를 제 옷안에 꼼꼼히 숨겨주었습니다. 70평생 교사로만 살아온 늙은이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제 평생의 한이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번갈아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무시하던 이 늙은이의 손에 너희들의 운명이 달렸다는 걸 내일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선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 벼랑 끝이야말로 비상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놈들을 저 밑바닥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던 인간이 내 발밑에서 벌벌 떨며 기어가는 꼴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저는 그 통쾌한 광경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을 한낱 먹잇감으로 여기던 그 파렴치한 놈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지금부터 그 짜릿한 복수의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약속 장소인 은행 뒷마당 공원 주차장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제 손에는 김 과장이 신문지를 꽉 채워 넣어 만든 가짜 돈 가방이 들려 있었죠. 겉보기에는 묵직한 2억대의 현금 가방이 사실은 놈들을 지옥으로 보낼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니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문신을 덕지덕지 휘감은 젊은 놈 하나가 껌을 씹으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박 선생님 물건 가져왔으면 빨리 내놓고 꺼져요. 놈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가방만 뚫어지게 노려보더군요. 어제 전화로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던 그 김 팀장의 수화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더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직접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물음에 놈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우리 형님이 너 같은 노인네 보러 직접 오겠냐? 좋은 말로 할 때 그 가방 이리 내놔. 놈이 거칠게 제 팔을 잡아 끄는 순간 제 귓속에 숨겨진 이어폰에서 김 과장의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입니다, 선생님. 그 찰나의 순간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이 동시에 열리며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놈은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꽉 막힌 뒤였죠.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힌 채 수갑을 차는 놈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열어본 형사가 신문지 뭉치를 꺼내 놈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네가 찾던 돈이 이거냐? 이 파렴치한 놈아! 형사의 호통에 놈은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 과장이 저 멀리서 달려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김 과장의 따뜻한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놈에게 다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늙었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비웃던 그 노인네들이 이 나라를 일구고 자식들을 키워낸 사람들이야. 네 꾀에 네가 넘어간 기분이 어떠냐? 그 놈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하더군요. 경찰서로 압송되는 놈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은 듯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성을 짓밟으려 했던 그 악마들에게 보여준 정당한 심판이었죠. 김 과장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제 저는 놈들이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반성하게 될 날들을 생각하며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유난히 푸르른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아픔을 씻어냈기 때문일 겁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도 이제는 한낮의 꿈처럼 아스라이 멀어져 가고 있네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까지 저를 배웅해주던 형사님이 그러더군요. 박 선생님 덕분에 이놈들이 전국적으로 벌여놓은 수십억대 사기판을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요.
특히 그 김 팀장이라는 놈은 이미 전과가 화려한 상습범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김 과장과 함께 모은 완벽한 증거 덕분에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늙은이 하나 속여서 호의호식하려던 그놈들은 이제 차가운 쇠창살 뒤에서 자신들이 비웃던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겠지요. 그날 저녁 저는 저의 은인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던 김 과장과 함께 동네 단골 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뚝배기 연기 너머로 김 과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 보고 제가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김 과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 과장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을 거야. 자네가 내 손을 잡아준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네. 정말 고마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비워내니 비로소 살 것 같았습니다. 돈을 되찾았다는 기쁨보다 누군가에게 속지 않았다는 안도감보다 내 곁에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을 파고드는 달콤한 유혹들은 더 많아지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유 없는 친절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는 혼자 앓지 마시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꼭 도움을 청하세요. 저에게는 김 과장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도 분명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서 찬거리를 사고 이웃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소소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평생의 땀방울이 서린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듯 앞으로 남은 제 인생도 더욱 단단하고 향기롭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그리고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